네, 안녕하세요. 길박사 TV 길박사. 오늘 일요일입니다. 8월 4일 야간 지새고 지금 이제 뭐 현재 시간 새벽 3시니까 월요일이네요. 일요일날 좀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 12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곡 사거리 쪽에서 콜을 대기하고 있는데 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대리운전 진상 손님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형의 진상 손님들이 계시겠죠. 일단 콜을 잡아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초면에 뭐 반말을 한다든지 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어디야? 라고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반말의 어떤 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끊습니다. 끊고 저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이제 반말을 하고 이러니까 뭐 손님한테 이동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고 콜을 바로 뺍니다. 일단 기분 나쁜 상태에서 뭐 운행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큰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는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운행 중에 시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손님이 운행하는 그 코스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운행 경로에 의거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진상은 처음에는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해요. 집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일단 어느 동으로 일단 가자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봉천동으로 가자고 하면 봉천동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봉천동으로 가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사당역을 지나서 낙성대역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되는 봉천동에서 봉천동 어디쯤이냐고 물어보면 뭐 직진 좌회전 뭐 대략 얘기를 하고 막상 근처에 도착하면 잠을 잡니다. 잠들어 버리는 척하는 손님도 있고요. 일단 잠을 자요. 잠을 자면 난감하잖아요. 사실 봉천동은 다 들어왔는데 집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잠을 자버리면 난감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깨워야 되겠죠.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일단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죠, 보통들은. 그러면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욕하면 또 금방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귀에다 대고 살짝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 뭐야 이 씨팔 하면서 일어납니다. 거의 10중 8구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가 붙겠죠. 왜 욕해? 라고 하면서 네가 뭔데 욕해? 라고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손님이 잠이 들어서 안 일어날 경우에는 보통들 초보자분들은 파출소를 찾아서 파출소로 이동을 해요, 사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12 신고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112 백차가 도착을 해서 손님의 지갑을 센터 쳐가지고 손님의 위치를 집을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그 주치자를 깨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어깨 쭉지라든지 목뼈 중심의 어떤 그 급소를 눌러가지고 일단 깨웁니다. 손님을 일단 깨우게 되면 뭐 어설프게나마 일어나요. 일어나서 물론 이제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뭐 시비할 건 없잖아요. 경찰관들이 조목조목 좋게 얘기를 하고 일단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집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요. 경찰관 앞에서도 이제 그 욕짓거리 하면서 시비하는 손님들 간혹가다 있어요. 사실 잠결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주절주절 되는 거죠. 사실 경찰관들이 있건 말건 주절주절 되는 손님이 있는데 일단 일어나면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됩니다. 대리비 같은 경우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대리비를 주라고 이제 종용을 시키죠. 손님한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아파트 몇 동 아니면 뭐 무슨 아파트라고 찍혀가지고 도착했는데 대리비도 못 받고 한 경우에는 112 신고하셔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대리비도 못 받고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백차 타고 온 경찰분들이 나름대로 처리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이제 운전 생활을 한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택시 할 때만 해도 저는 뭐 낮에는 일을 안 했어요. 한 18년 정도 제가 1차를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밤에만 생활했습니다. 사실 밤에만 생활을 해서 엄청난 그 주치 손님들을 많이 만났겠죠, 사실. 20년을 넘게 밤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물론 티격태격 하면서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옛날 얘기죠. 옛날에 정말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대리운전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은 그다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순간부터 물론 서서히 바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술 먹고 그렇게 진상 떠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술자리 자체가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만큼 진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상 손님 때문에 염려돼서 대리운전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걱정을 접으시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손님이지만 충분히 또 그거를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다들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뭐 두려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진상 손님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도 없죠,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후 오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찍어주면 들어가서 적당한 곳에 주차해놓고 주차 마무리된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냥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가지고 뭐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중 8구 저는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창문 살짝 열어놓고 마무리된 사진을 찍어놓고 마무리를 완료를 치거든요. 뭐 여태까지 한 3, 4년 정도 하면서 뭐 계속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다른 진상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들은 손님하고 시비가 있는 그런 케이스는 경유지에 대한 케이스예요. 경유지. 예를 들어 자곡동에서 봉천동을 간다라는 콜이 떠가지고 뭐 2만원이든 25,000원이든 콜을 쳤는데 가는 길에 강남을 들렸다 간다. 강남 삼성역을 들렸다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 가던 요금이 2만원이다. 자곡동에서 원래 2만원에 봉천동을 찍었는데 삼성역을 들렸다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코스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곡동에서 출발하게 될 경우 고속도로를 타고 남부순환도로를 타게 되면 약 25분 정도면 낙성대역 도착할 거예요.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낙성대역 정도 도착을 할 텐데 삼성역을 들렸다 가게 되면 최소 10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돼요. 그럴 경우에 5,000원은 좀 작죠, 사실은. 운행시간, 대기시간 10분이면 5,000원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운행시간이 10분 추가됐다면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손님 입장은 틀리죠.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이고 뭐 가는 길이라고 표현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0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물론 넉넉하게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뭐 시비가 붙을 일도 전혀 없고, 근데 이제 돈을 좀 적게, 생각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출발하기 전에 얘기가 되면 다행인데 보통들은 출발하고 나서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삼성역을 좀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미리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경유가 바뀌게 되면 시간이 이 정도 더 소요될 것 같고 제가 원하는 추가 요금은 10,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다행이고, 뭐 그렇게 가는데 무슨 5,000원이면 되지 만원씩이나 달라고 그러냐라고도 이제 좀 어깃장을 놓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설득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어긋장이 나는 시점부터 운행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손님 모시고 운행하는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기분 좋게 가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설득하는 편인데 웬만하면 다 넘어와요, 사실은. 내가 달라는 대로 웬만하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니고서는 뭐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시비가 붙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걸 모르시면은
팀앱을 이용하든 뭐 본인이 이용하는 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꼭 켜놓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출발하시면 경로가 바뀌든지 경유가 생기든지 하면 그 시간 오버되는 타임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니까 참고해서 추가 요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않은 데서 또 다른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뭐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해양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콜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물론 오늘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뭐 12시 넘어서 출발했는데 뭐 많은 돈을 벌자고 나온 건 아니에요. 한 10만원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7만원 밖에 못 찍었거든요. 돈을 떠나서 제가 동안 뭐 가족들하고 피서 갔다 왔어요. 뭐 가평으로 피서 갔다 왔는데 계속 일주일을 일을 안 하고 이제 쉬었더니 오늘은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결국에는 자곡동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원거리 콜은 사실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택시비를 들여가지고 갈 만한 오다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웬만큼 뭐 한 5, 6천 원 택시비 주면 뭐 오다는 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적자 보는 오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일해 가면서 적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 3, 40분 정도 되게 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3, 40분 뒤면 이제 버스 나오니까 뭐 버스 타고 강남 들어가든지 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뭐 힘들 거는 예상했지만 뭐 강남 이따 들어가서 복귀콜 봉천동 신림동 영등포 쪽 가는 복귀콜 하나 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욕심 없이 나왔으니까 고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진상 손님에 대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제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 뭐 60분도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뭐 지금 로지 입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댓글을 계속 달아드리는데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그 가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굿모닝에서 같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뭐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일단은 저를 한번 만나야 되겠죠.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이제 신림동이니까 신림 사거리 근처에서 미팅을 해서 일단은 면허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면허증 접수를 해서 보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보험 승인 받고 뭐 로지를 써보셨던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로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법과 여러 가지 어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일단 숙지를 하셔야 나가서 또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부담을 드리고자 뭐 부담 주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뭐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뭐 엄청 뭐 일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또 대리운전 하면서 수입 창출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또 생겨나실 거예요, 사실은. 뭐 만족하면서 일하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굿모닝 대리 연합에서 저희 식구들 한 60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도움 받으시면서 일하시면 수입 올리시면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저한테 사람 장사하는 거냐고. 근데 무슨 사람을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저희 회사로 뭐 기사님 모집하는 게 그게 사람 장사인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뭐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카드회사라든지 어떤 영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광고를 보고 나 혼자 찾아가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그 일에 입문하는 거잖아요. 입문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나를 소개한 분이 나름대로 수당을 받아요, 솔직히. 뭐 안 받는 영업계통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 장사한다라고 뭐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분의 기사 굿모닝 연합에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를 시키면, 뭐, 나름대로 조금의 혜택은 있습니다. 조금의 혜택은 있는데, 그 혜택을 보자고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여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제 모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 영상이 그렇게 홍보도 안 됐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대리운전이라는 키워드를 치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어설프게 이제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로 화곡동 가는 콜 28,000원짜리 잡았습니다. 184m에서 운이 좋네요. 일단은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도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길거리 가던 사람이 모르는 길 좀 물어보면 내가 길 많이 알아요, 저는. 그러면 정말 예전에 택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쫓아가서라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주고 뭐 이런 방법도 제가 일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손님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상 손님 물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파이팅!